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책 미움입니다. 글, 그림 모두 조원희 작가님, 조원희 그림책입니다. 출판사는 만만한 책방입니다. 앞 표지를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단발머리를 한 아이가 화가 몹시 나 있고요. 까만 바탕이고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까만 바탕 위에 그림이고요. 꼴도 보기 싫어. 생선가시 같이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입니다.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을 들었어. 이렇게 써 있죠. 자, 앞면지를 보겠습니다. 빨간색 제목 미움과 뭔가 관련 있어 보입니다. 뒷면지를 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미움 조원희 그림책 소년과 소녀가 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남자아이가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을 들었어. 그리고는 앞으로 걸어갑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 왜 그런지 말도 안 해주고 혼자 가버렸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이번엔 오른쪽 페이지예요. 아까 왼쪽 페이지였는데 나도 너를 미워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미워하기로 했대요. 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밥을 먹으면서 미워했어. 머릿속에 꼴도 보기 싫어가 들어있어요. 숙제를 하면서 미워했어. 머릿속에 꼴도 보기 싫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4 더하기 2는 5가 됐어요. 자, 이제 신나게 놀면서 미워했어. 배드민턴에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풍선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도 꼴도 보기 싫어. 목욕을 하면서 미워했어. 자, 이제 자면서도 미워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잠을 자면서 미워했어. 자,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도 쉬지 않고 미워했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자,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소녀를 칭칭 묶어버렸어요. 미움은 계속 자랐어.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소녀보다 훨씬 커졌어요. 점점 커지고 힘도 세졌어. 자, 소녀는 이제 빨간 감옥에 갇혔어요.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녀는 여기에 있어요. 빠졌어요. 빨간 감옥에. 그런데 이상해.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 계속 미워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대요. 자, 부스럼이 났죠? 긁고 있습니다. 언젠가 팔에 부스럼이 난 적이 있어. 자꾸 긁어서 점점 번졌을 때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엄마가 말했어.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마. 그래야 낫는다. 신경 쓰여도 만지지 않으면 낫는다고 하셨대요. 부스럼이 꼴도 보기 싫어라는 부스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정말 그랬어. 그때는 피부에 난 부스럼은 정말 만지지 않으니까 나았대요. 미워하는 것도 그런 걸까? 가만히 기다리면 미움도 사라질까? 부스럼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이상해.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떠올리지 않으면 될 텐데요. 떠올리면서 괴로워한대요. 자, 이 표정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미워한다고 말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남자아이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얘는 부스럼을 놔두듯이
소년의 그런 말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대요. 소년의 얼굴은 아직 빨개요. 자, 소년한테는 소녀가 이렇게 발목을 족쇄처럼 묶여 있습니다. 소녀가. 자, 이런 내용인데요. 미움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부스럼을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것처럼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결론은 미움의 감정을 키우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처음에 자신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친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계속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미움이란 감정에 갇히고 마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어느 날 친구가 던진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라는 말에 자기 마음의 리듬을 잃어버린 아이는 그 말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신을 싫다는 말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소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점차 그 감정이 증폭됩니다. 한 개였던 미움의 감정을 수백 개, 수만 개로 만들게 됩니다. 친구는 한 개를 던졌는데 스스로 수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팔에 난 부스럼이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말라고 말해준 것이 생각납니다. 한순간 올라왔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가게 놔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붙잡았기 때문에 감정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마.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아이는 그 회오리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신경 쓰지 않아야지 하면 더욱 신경 쓰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한다면 계속 분홍색 코끼리가 떠오르겠죠. 그러니 신경을 쓰지 않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죠. 그곳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은 더욱 신경을 쓰게 합니다. 대신에 다른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을 생각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다 제각각이므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 속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 혼자 상대의 마음을 읽고 괴로워하면서 감정을 증폭시키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왜인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저 사람 생각은 그렇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감정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보기도 하고요. 흘려보내는 방법으로는 그 생각을 안 해야지가 아닌 그 생각을 하는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림책 핑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핑을 보내면 퐁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핑을 보낸다는 것은 내 몫이나 또는 상대가 나에게 보낼 때도 있으니까 상대의 몫이죠. 퐁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핑도 퐁도 각자의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핑을 보내지만 상대가 어떤 퐁을 보낼 것인지는 퐁의 권리자인 상대의 권리인 것입니다. 나와 그가 보내는 핑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해 하는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요. 그 정보를 알게 된 퐁은 상대는 나는 달라 하고 퐁을 안 보낼 수도 있고 나도 같이 퐁을 보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즉 우리는 퐁을 보고 상대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핑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일 뿐이지 화를 내거나 미움의 감정을 가질 것은 아닙니다.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그 아이가 던진 핑은 나에게 보낸 정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나의 생각대로 퐁을 보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가 보낸 정보니까요. 이것이 그와 나를 모두 존중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운이 좋아지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야 한다고 합니다. 대인, 소인, 비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나랑 비슷하네? 응? 나랑 매우 다른데? 하고 알아가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까지 나누지는 않지만 그저 인사나 하는 사람 정도로 지낼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꼴보기 싫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런 그를 흘려보낼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니까요. 마음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서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좋은 곳에 써야 하는데 낭비하다가는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소중한 관계를 망치게 되죠. 나쁜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관계에 집중할 것. 알고 보면 좋은 관계가 더 많습니다. 작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참고해 보면 조은희 작가님은 여성분이시고 79년생 홍대 졸업, 디자인을 하다가 그림책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강아지 한 마리와 지내신다고 하네요. 작품에는 자연, 동물, 가족, 감정, 사회적 논점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얼음소년, 혼자 가야 해, 미움, 우리 집은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절제된 색과 여백이 단순하면서도 정서적인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의 심리와 사회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림책 작가는 데뷔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는 작가가 남아있는 괴로웠던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린 책이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